네, 23번 보겠습니다. 간이 수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까 우리 이제 간이 통관 같은 거 우리 이제 그 전 영상에서 봤었는데요. 목록 통관, 간이 통관, 일반 통관 이렇게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간이 수출 신고 대상 즉 간이 통관이겠죠. 근데 수출을 간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간이하게, 간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국가적으로 좀 관례가 있거나 외교관이 가지고 가는 물건 같은 거는 국가적인 일을 수행하러 가는 거니까 간소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나 귀빈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그분들 검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삐삐삐 하고 막. 아니, 이거 예의가 아니죠? 3번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국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취재, 중계를 나가죠. 어떤 언론기관이나 보도용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전사자들, 전사자분들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유골들을 국내로 이제 그 송환,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절차가 좀 간단합니다. 뭐 가지고 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6.25 때 그 싸워주신 그 미 군인들의 뭐 유골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보낼 때도 어떤 그런 절차들 좀 간소화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23번에 간이 수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결론적으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입니다. 환급 대상 2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간이 수출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환급 대상이 아닌, 고칠게요. 4번에 환급 대상이 아닌 200만 원, 어떤 200만 원? FOB 가격 기준 FOB 가격 200만 원 이하 물품. FOB가 뭔데요? FOB 그 인코텀즈 FOB가 맞긴 맞는데 지금 이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일단 환급 대상이 아닌 200만 원 이하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내용이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거. 근데 정답은 2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상, 이하만 구분해도 풀 수는 있는 거잖아요. FOB 안 궁금해도 됩니다. 네, 나머지는 가볍게 봐주시고요. 24번째 보겠습니다.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반송신고의 대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다시 되돌려 보낼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는 말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반송은 국내에서 들어온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송이란 말은 우리나라를 경유하다. 반송 물품 즉 경유 물품이에요. 반송 물품은 경유 물품. 경유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유 물품. 네. 그래서 1번 통관 보류 물품. 여러분 이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관 보류라는 거는 통관이 안 된 거예요. 1번에 적어주세요. 요건 미충족. 요건이 미충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건이 미충족됐기 때문에 위탁가공 물품이란 거 뭐죠? 위탁가공. 위탁이란 말은 맡기다. 뒤에 가공이란 말은 어떤 물건의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즉 가공을 맡기는 물품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탁 가공을 수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재료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공만 해주고 다시 내보내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반송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위탁 가공. 수출 아니냐고요? 이게 수출이 아닌 이유가 보세구역에서 즉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반송 신고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개무역 물품,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아실 거예요.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외국 A라는 국가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B로 국가로. 근데 B라는 국가에서 물건을 다시 C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B라는 나라는 실제로 수입을 한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는 보세구역이란 곳에서 단순히 물품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A로부터 물건 수입해가지고 요 A라는 나라로부터 물건 수입해가지고 요거를 B가 박스가리를 막 해요. B 물건처럼. 그리고 다시 C의 나라로 되팔려고 보낼 때 이때 중개무역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중개 차익 마진을 얻는 건데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중개무역은 반송신고 절차를 거친다. 보세창고 반입 물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송신고 대상인 물품들은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어디에 가야 돼요? 이 반송 물품은요? 이 반송 물품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보세창고에 반입을 하는 게 의무입니다. 보세창고 반입. 보세창고에 반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공장 제조물품 있죠? 보세공장 제조물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세공장에서 만들 거. 보세공장이 뭔데요? 보세란 말은 말 자체가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곳이잖아요. 그런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원재료를 가공하는 곳을 보세공장이라 그래요. 요 세금 부과 보류된 원재료를 가공하는 장소, 원재료를 가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뭐라 그래요? 보세공장이라 그래요. 장소를 보세공장이라 그래요. 보세공장. 네. 이 장소를 보세공장이라고 합니다. 보세공장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세공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5번에 있는 물품은 반송신고 대상이랑 관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 25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아닌 것은 이건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지만 틀린 거 2번 틀렸습니다. 광업권 같은 거는 실제로 광업권 같은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업권을 이걸로 바꿔주세요. 2번을 상표권으로 상표권으로 바꿔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뭐도 있냐면요. 지리적 표시권도 있어요. 지리적 표시권. 지리적 표시권이란 것도 관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속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24번 문제 푸실 때 우리 중개무역 있죠. 중개무역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국제무역 핵심 이론에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라 해서 여의와 아이에 대한 중개무역 그래서 제가 구분해가지고 또 영상 찍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보세사 1과목을 풀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봤을 때 문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저 또한 이걸 응시하고서 합격을 해봤지만 반복에는 장사 없더라고요. 반복만이 살 길인데 옳은 지문 위주로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는 지문을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입력이 안 된 상태에 정리가 안 되면은 정리된 것도 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한 3-4번 읽어주시면은 많이 좀 익숙해집니다. 아, 다음에 이 문장이었지. 그럴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조금씩 해보세요. 저 또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풀어주셨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2과목 보세구역 관리에서 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외 나머지 이제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가산 요소나 공제 요소 같은 어떤 그런 핵심 이론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핵심 이론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푸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과목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